자, 저희 그래가지고 일단 첫 번째 오늘 나눠볼 주제가 이 나경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그때 이제 그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 드럼통에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음. 말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참 정무 감각이 좀 떨어진다. 예. 이게 이제 그 뭐 저희 같은 그냥 뭐 사람들이 사석에서 뭐 술 마시면서 이재명 뭐 드럼통 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네네. 뭐 이렇게 날 수 있다라고 해도 대선 후보가 어떤 그 자기의 정책적 방향성을 드럼통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너무 좀 희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지적이 있거든요. 대선 후보가 할 건 아니죠. 음. 대선 후보는 이게 이런 거죠. 좀 더 네거티브가 아닌 그 큰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는 게 먼저거든요. 네. 그래야지. 그래서 지금의 대선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논평가들이 비판하는 부분이 뭡니까? 반 이재명이 도대체 대통령 선거에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냐? 반 이재명이라는 게 어떻게 대통령 당선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슬로건이 될 수가 있냐? 그럼 이런 선거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일 후진적이고 저급한 지금 선거에 아니 뭐 기본 아니게 뭐랄까 본 모습 아니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의 여권의 후보들은 좀 큰 담대한 큰 청사진, 발전의 청사진을 좀 끓여주는 그런 쪽으로 가자. 자꾸 그런 뭐 빅텐트 텐트가 뭘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요. 캠핑도 한번 안 해본 사람. 그렇죠. 맥도날드 한번 그 키오스크로 결제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렇죠. 자꾸 텐트 치고 햄버거 먹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신뢰를 못하고 희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는 저는 아니다. 아니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던 것들 중에서 저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아까 그 서정욱 그 변호사님의 그 슬로건 중에서 그럼 아버지도 탄핵할 거냐? 뭐 아버지가 계엄을 안 하시니까 탄핵은 안 당할 텐데. 그렇죠. 대부분의 아버지는 계엄 안 하죠. 아니죠. 대부분의 네. 아버지는 계엄하기 전에 상의를 하겠죠. 계엄을 하더라도. 나 이런 식으로 계엄을 하고 싶은데 너네들 생각은 어때? 근데 절대 다수의 자식이나 아무튼 처가 네.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임기만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하면 들어주는 게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을 안 당하겠지. 근데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조용해, 닥쳐. 나는 탄핵이고 나발이 필요 없고 나는 무조건 계엄하니까 너네들 조용해. 그러면 그건 가장이에요. 그건 가정폭력 사범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유가 적절치 않다. 비유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난 일화 하나를 들었는데 네. 우리 정재준 대표도 이야기 들으면 뒤로 나자빠질걸요? 나자빠집니까? 네. 네. 방산업체들하고의 면담이 대통령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인수위에서 잘 아는데 인수위 때도 그 원전 살리기, 방산, 반도체 살리기 이게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중 이제 바이오도 있었고. 근데 이제 방산이 우리나라가 이제 폴란드 수출이 급히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붐업이 좀 됐잖아요. 네. 정부 초기에. 그러면서 이제 방산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대통령이 방산 업체들 만나고 이런 횟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방산 업체들이 이렇게 원탁에 모아놓고 대통령이 사담을 하잖아요. 밥 먹고 그렇죠. 사담하죠. 사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 이제 사기업체잖아요. 사기업체 대표들이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도 간첩이 좀 많죠? 진짜 그랬대. 거기도 간첩이 좀 많죠? 그 방첩사하고 방첩사라서 설마 아니요. 간첩? 아니요. 들까지 들으세요. 그 방첩사하고 그 국정원 파견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뒤로 나자빠졌대. 말문이밖에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뭐냐? 이미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 계엄 터지고 나니까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 진짜 윤석열 이미 대통령은 머리가 간첩이나 이런 걸로 다 모든 꽉 차버린 거예요. 다 지배돼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그 연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고민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간첩, 부정선거 이렇게 꽉 찬 거예요. 자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꽉 찼으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비밀 내에 첩보기관들을 이용해서 실체, 진실, 근거 자료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싹 모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찾겠다고 계엄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냐고요. 그거를. 말도 안 되죠. 그러면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근거 없는 자료 어.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그게 세뇌돼서 계엄 저질렀다 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네요. 진짜 제가 그러면 이렇게까지 비하하고 음. 싶지는 않은데 네네. 이번에는 내가 성재준보다 빨리 맞춰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네. 것은 극우 유튜버들의 아, 그런 그걸 뭐랄까요? 좀 가스라이팅. 의혹 제기? 그 뭐라 하냐요? 그 음모론. 음모론. 이런 게 대통령 머릿속에 꽉 차. 그럼 대통령은 국정 안 하고 맨 유튜브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게 꽉 찼으니까 사람들한테 거기도 관심 많죠. 어. 관심 많으니까 우리 방첩사 보내줄까? 방산업체들이요. 국정원이 와서 맨날 체크하고 뭐 간섭해가지고 귀찮아 죽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요? 뭐 방첩사를 보내주고 뭘 보내줘요? 사기업이란 말이에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그런 게 어딨어요. 그리고 뭐 국정원을 파견하면 간첩을 찾아내요. 그죠? 그러니까요. 아유, 아니 그런 말을 하고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계엄 터지니까 아이고 올 게 왔구나. 올 게 왔다. 이거 놀랄 노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그러면은 극좌 유튜버들이 얘기했던 게 사실이 좀 맞나 보네요.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유튜버들이 되면. 얘기했던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계엄을 하는. 아니 진짜 그게 법조인의 마인드가 있고 검찰총장의 마인드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사를 하고 먼저 그렇죠. 싹 증거 수집하고 보전 조치 해놓고 터트려야지 맞죠? 계엄을 그리고 하는 게 나서 아니지. 민주당을 무너뜨리는 게 맞죠? 저거는 공산당의 당이니까 뭐 해야 돼요? 저거는 정당 예산 심판 넣으라라고 국힘한테 지시를 해주면 되죠. 어드바이스 해주면 되죠. 근데 왜 자료는 하나도 못 잡고 혼자 저 지경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유튜버들이 눈과 귀를 다 막고 있었다라는. 결국 우파의 대부분의 보수 지지자들도 다 거기 당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야, 실제로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유튜버들 지금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총선도 사실 그렇게 말아먹었던 거고 결국에는 계엄까지 돼서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까지 다 원흉이거든요. 극우 유튜버가 최상단에 있었다고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머릿속에. 대통령 머리 위에 극우 유튜버. 그다음에 그 극우 유튜버들이 또 우리 그 보수 강성 보수들을 막 끌고 다니면서 그렇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그렇죠. 이 구조에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지금 자멸한 거예요. 자멸을 보수가 하는. 자멸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멸하게 되는데 또 일조를 한 게 친윤들 아니겠습니까? 친윤들이 거기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간신배들처럼 손바닥 비비고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본인은 왜 자기한테 충성하라고 다 그렇게 시켰냐는 거지. 그러니까요. 완전히 말이 틀렸잖아요. 본인도 자기 주인 문재인 물어 뜯어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동훈이 역할을 받았을 때 본인이 본인 재량껏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나무를 하냐고요. 완전히 본인은 내로남불이죠. 난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극입니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에 저희가 박근혜 전 정부를 사실상 몰락시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지지를 안 하다가도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또 뽑았기도 했지만 그때 보여줬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자기한테만 충성하라라는 모습이 된 그게 이제 참 비극인데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 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정의감이 치기어리다라는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난 저런 말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까? 왜냐면 여러분 정말 제 이야기 듣는 것 같아서 너무 나경원 의원한테 말을 많이 해주고 싶어요. 네.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보수당이요 후배 안 키우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후배 안 키우죠. 지 잘라서 들어오는 사람들 공천 주는 게 우리 당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후배를 안 키워. 다음 세대가 없어. 세대를 교육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보수가 자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 알려줘요. 치기 어린 정의감이라 그러잖아요. 치기 어린 정의감. 치기 어린 정의감. 나경원 의원이요. 진짜 치기 어린 정의감이라도 있는 정치인들 후보들 지금 우리 당에서 한번 끌고 모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 우리 당은 안 망했어요. 그럼요. 자, 저도 42에 출마하고 46에 출마하면서 나이 어린 청년 베네핏도 받아보고 그리고 제가 그 청년의 적응감 있잖아요. 열정. 그렇죠. 그거 하나 믿고 나가봤더니 그냥 뭐 실체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네. 전 실체를 보고 왔잖아요. 누가 그 공천 받는지 정치판의 실체를 정치판의 실체를 봤잖아요. 저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 5선 4선 그렇죠. 했잖아요. 그럼요. 저런 말 할 자격 없죠. 본인이 뭐 누구 키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망하게 된 게 저런 분들이 지금 5선 4선 하니까 망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구태의 끝판왕들 아니겠습니까? 치기 어린 정의감이요. 새 세대가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고요. 그 사람들이 세대를 교체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 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요. 나경원 의원은 은퇴를 해야 돼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당사자예요. 그렇죠. 치기 어린 정의감 제가 그걸로 출마했었어요. 음. 당에서 뭐 해줬나요? 어. 비웃었지. 그렇죠. 짓밟고. 음. 예. 치기 어린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당은요. 저는 국민들한테 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아니 근데 계엄을 반대했던 정의감이 치기 어린 정의감이고 나경원 후보는 여전히 탄핵은 정당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계엄을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엄을 옹호하는 게 치기 어린 그럼 무슨 정의감입니까? 그거는 무슨 정의죠? 그러면 네. 이거는 이재명하고 똑같은 논리밖에 안 돼요. 어. 예, 그냥 모든 걸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 당권이라도 장악하고자 당의 주요 지지 세력들의 호응만 얻으면 돼. 딱 이 장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저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중도 확장 안 된다는 거 본인이 더 잘 알면서. 그런데도 일단 경선만 통과하자는 생각으로 저런 당연하죠. 지금 모습을 보이는 당연하죠. 거죠. 자,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좀 어떤 분께서 좀 시간과 기회가 있으면 아까 전에 드럼통이 좀 심심해 보이니까 시멘트 회사라도 좀 연락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시멘트라도 좀 저렇게 보내드리십시오. 다리만 넣어서는 네. 진정성이 안 보여요. 다리만 몸이 넣어서는. 다 들어가서 목만 이렇게 내밀고 드럼통에 이렇게 해야지. 목만 들어가야지. 그래서 우리 나경원 의원의 정의감은 드럼통 정의감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